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내용이 10년이다 5년이다 분분하게 많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관련 법 조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입니다. 계약갱신요구 등인데요. 1항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석 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죠.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만약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번 달은 50만 원만 연체하겠습니다 하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3개월 연속해서 꼭 연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연체된 총액이 석 달 월세액에 해당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 없는데 세입자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냐, 다시 계약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하죠. 소위 자동 연장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 내줘야 됩니다. 근데 주인 입장이라면 명시적으로 갱신하는 게 좋겠죠. 계약서를 다시 적어버리면, 만약 1년 다시 또는 2년 연장한다고 적어버리면 2년 안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겠죠. 명시적으로 다시 2년 계약을 했으면.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를 적는 게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10조 2항인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게 2018년 10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5년이었죠. 종전에는 5년 보장되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게 부칙에 보면 시행 시기가 있는데 2조에 보면은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최초로 체결되는 것은 10조 이해가 되는데,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 갱신되는 임대차, 이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된다고 했는데 갱신이라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갱신에는 첫 번째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또는 자동 연장된 경우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죠.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느 것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만약에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갱신이 되어야만 인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 10월 16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는데 그 하루 전에 15일 날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4일까지 2년 계약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5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2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미 갱신이 됐죠. 이제 갱신됐기 때문에 요건 10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급심 판례인데요.
이 10년 보장 적용되는 갱신임대차는 개정법 시행 당시 그 종전 규정에 따라서 보장기간 5년이 되지 아니하여 옛날 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즉 10년으로 바뀌기 하루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4일 날 만기 끝나는데요. 이 만기 끝나기 전에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5년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시행되기 전에는 5년이었죠. 최대 보장되는 기간이. 따라서 5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종전법에 의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10년 보장이 아니라 5년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 임대차 기간이 2012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5년을 초과했으므로 비록 개정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법, 옛날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개정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5년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처음으로 체결된 것은 당연히 10년 보장됩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정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것은 무조건 10년 보장되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 전에 체결된 것은 5년 보장되는 케이스도 있고 10년 보장되는 케이스도 있고 사례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5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5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길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5년 계약 체결했으면 만약 영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월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면 6개월 지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또 최단기 존속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간은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1년 지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10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굳이 길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세입자분들은 만약 5년 계약 체결하면 5년 동안 월세를 안 올리는데 1년 계약 체결하면 1년마다 계속 월세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5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5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에 5%씩은 정액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안 올리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5년 계약 체결했다면 5년 동안 월세 올리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안 올리지만 특약으로 적지 않았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1년 지날 때마다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변 시세가 더 올랐을 경우에 한하여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주인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입자보다는. 왜냐하면 주인이 돈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다 월세 공제해버리고 안 내주면 세입자가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요.
세입자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